마틴 호스텔. 여기는 방콕의 센트럴 레일웨이 스테이션 중앙역 근처에 있는 호스텔입니다. 원래 후알람퐁역이 방콕 중앙역이었는데 역사로 옮겼습니다. 이름이 방쉐 그랜드 스테이션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모치스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접해 있어요. 그래서 방콕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장거리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려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방쉐. 근데 이제 카오산 로드에서는 워낙 거기가 여행자 거리이다 보니까 태국 전국 방방곡곡으로 가는 그 투어버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오산 로드로 다 집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싫다, 뭐 나는 개인적으로 이동하겠다 그러면 방쉐 그랜드 스테이션이나 모치스 시외버스 터미널로 오시면 되겠죠. 앞에 방쉐 그랜드 스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그 역 앞에 있는 로컬 식당인데 오늘은 야간 열차를 타야 됩니다. 밤 8시 25분에 이곳 방콕을 출발해서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농카이에 도착합니다. 농카이는 라오스의 비엔티안하고 접해 있는 메콩강을 경계로 국경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라오스로 넘어가는 일정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라오스 여행이 시작됩니다. 한 20여일 비엔티안 그리고 방비엥, 루앙프라방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여행을 한 다음에 디엠비엠프 베트남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자, 8시입니다. 8시 5분에 농카이로 가는 기차가 개찰이 될 겁니다. 8시 5분에 타기 시작해서 8시 25분에 출발하니까 6호차 14번 좌석 아래쪽 좌석입니다. 열차가 깨끗하지 않나? 네, 중국도 좀 침대차를 이렇게 바꾸면 좋을 텐데. 아, 춥다. 네, 좌석은 14번. 15 16 13, 15, subió. Acá. 아, 코튼. No, no, 13, 15. 코튼. Ah, Fortín, ya. Yeah. 13. Ese es 13. ¿Cuál es? ¿El 13? Este es 13, papá. Lleno, que todo. ¿Qué tengo que ir con un tipo acá? 14번. 짝수가 로어고 홀수가 어퍼 2층이죠. 정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뭐 8시 25분이니까 뭐 거의 해는 다 떨어져서 바깥은 안 보이죠. 이렇게 오히려 창문에 비친 이 그림자가 보이네. 농카에 도착했습니다. 10시간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라오스? 내리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다 라오스로 넘어가는 사람들이겠지? 여기서 이미그레이션까지 가는 것 같은데 이 툭툭이는 50바트를 부르네.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은 뭐 그다지 멀지 않은 것 같아.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7시부터 이미그레이션 직원들이 출근하니까 가봤자 기다려야 되는 상황. 걷겠습니다. 이번 한국도 방문했네. 농카이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툭툭이 호객꾼들이 이쪽으로 나가는 거다라고 해서 따라 나갔더니 거기는 다 툭툭이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1인당 50바트씩 태국 체크포인트까지. 사실은 처음 오는 사람이라 여기가 어딘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50바트면 뭐 부담 없는 가격이라 다들 오케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짐이 많은 사람, 가방이 무겁고 그런 사람들이야 가방 들고 걸을 수 없으니까.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곳 현지민이고
자주 국경을 넘나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 저 앞에 가는 두 사람 50바트 해서 놀라더니 차라리 걷겠다면서 걸어가서 지금 따라가는 중이야. 15분 걸어오니까 뭐 체크포인트 온 것 같아. 저 이정표에도 오른쪽은 비엔티엔, 왼쪽은 우돈타니로 가는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입국할 때 이미그레이션에서 다들 20바트를 준비하라는 정보를 많이 볼 수 있어요. 20바트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 그건 아마 그 상납하는 것 같다는 느낌 같아. 들어가면서 통과비 안 줘도 되는 돈을 이런 식으로 갈취하는 것 같아. 모르겠다. 다들 그렇게 20바트씩 주고 넘어가니까 나도 일단 준비는 했지만 가봅시다. 라오스 도착해서 라오스 입국 수속에서 비엔티엔까지는 거리가 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차를 타고 가야 돼요. 뭐 그러기 위해서 한 100바트 정도 남겨놨는데 100바트로 이미그레이션에서 비엔티엔 시내까지 숙소 근처까지는 가볼 생각입니다. 농카이 보더랜드, 보더포스트, 보더리 포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파처 터미널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서 증검사하고 출국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겠습니다. 필요한 건 여권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셔틀버스 기다리나? 버스를 타야 되나? 티켓. I'm sorry. 아, 티켓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태국 출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은 35바트 주고 그 버스표를 사야 돼요. 이래서 버스 타고 라오스 입국 사무장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유 낭만 버스 여기 타야겠네. 완전히 만원 버스다. 국경을 넘는 사람들 다 태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지. 메콩강이고 이 메콩강을 사이로 남쪽이 태국이고 북쪽이 라오스였죠. 그리고 그 메콩강을 잇는 이 다리가 우정의 다리라고 합니다. 뭐 사이좋게 지내자는 뜻이겠죠. 한때는 앙숙으로 지냈었죠. 웬수처럼. 1980년대 라오스는 공산주의 국가였고 태국은 뭐 미국의 위성국가 역할을 자임하던 반공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80년대 냉전 시절 이곳은 상당히 쌀벌한 국경지대였죠. 마치 우리의 휴전선처럼 메콩강을 경계로. 하지만 90년대 접어들면서 소련이 해체되고 라오스도 아세안에 가입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미에서 우정의 다리를 만든 것 같아요. 이 우정의 다리는 미얀마하고 태국 사이에도 있고 그리고 캄보디아하고 베트남 사이에도 있구나. 그래서 이곳이 다 아시안 하이웨이를 구성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이 어느새 메콩강을 건너서 이곳 라오스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버스가 태국과 라오스 사이 우정의 다리를 넘나드는 셔틀버스입니다. 여기가 라오스 이미그레이션. 다 일리 들어가야 되나? 여기가 라오스 출입국 사무소인데 여길 통과해 오면 여기 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엔티엔 시내로 가는 버스. 버스 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지금 아침 일찍이라 체크인도 안 돼. 그러기 때문에 느긋이 가도 되지. 비엔티엔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ATM에서 현금을 뽑고 유심칩을 장착하고 그리고 아침을 좀 먹고 호텔 체크인하러 가겠습니다. 지금이 9시도 안 됐기 때문에 체크인은 뭐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얼리 체크인은.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여민락입니다. 어제 태국에서 비엔티엔으로 넘어왔습니다. 태국보다 위도가 조금 높아서 그런지 아침 저녁으로는 방콕보다는 좀 선선합니다. 라오스 와서 느낀 거, 태국은 역시 동남아시아의 부유한 나라였다.
비엔티엔에 있는 빠뚜자이 독립문입니다. 프랑스 파리 개선문을 좀 닮았나요?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프랑스 독립문을 흉내낸 모방한 이런 빠뚜자이 독립문을 만들다니, 이건 프랑스를 담고자 하는 거야 아니면은 조롱하는 거야? 개선문하고 달리 저 상단 부분에 라오스의 고유한 전통적인 지붕 양식, 탑 양식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넓은 대로변에 짜트바이 독립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된 건축물은 아니죠. 빅토리 게이트라고 하는데 개선문, 승리의 문, 개선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개선문은 라우 PDR, PDR은 피퍼스 데모크라틱 리퍼블릭, 라오 인민공화국의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그런 상징물입니다. 코끼리가 있네. 과거에 란쌍 왕국이 이 라오스를 지배했기 때문에, 란쌍이라는 뜻은 100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이니까 이 코끼리와 뗄 수 없는 나라죠. 1966년에 홍수를 경험했었고 1968년에 승리의 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3년에 되어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이 파투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66년에 아주 기록적인 홍수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비엔티엔에서 배를 타고 지나갈 정도니까. 이 주변인데 빠뚜사이라는 말은 승리의 문, 빅토리 게이트라는 뜻입니다. 이 기념물이 처음부터 빠뚜사이라고 불린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 이름이 단순히 기념물이라는 말인 아누사발리였다고 해요. 이 빠뚜사이는 1957년에 설계된 라오스 건축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공사는 1959년에 시작되었고, 그러다가 1960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요. 꽁르라는 대위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쿠데타로 중단되었던 빠뚜사이 공사가 1962년에 재개되어서 1968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라오족이 세운 최초의 나라가 란쌍 왕국입니다. 1353년에 건국되었으니까 우리나라 고려 말쯤 해당하겠죠. 그러다가 18세기 초에 란쌍 왕국은 왕위 계승 문제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서 왕국이 4개로 분열이 됩니다. 루앙프라방 왕국, 비엔티엔 왕국, 참파사, 그리고 시앙쿠앙 왕국 분열이 되면서 나라가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런 라오스는 결국 1779년에 태국 돈부리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19세기 말 프랑스는 태국 영토 중에 메콩강의 동쪽 지역을 모두 차지하게 돼요. 그곳이 라오스인데, 이곳에 태국은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가 태국을 공격한다고 협박을 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라오스도 프랑스 보호령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죠. 아다시피 동남아시아는 다 일본에 속하게 되죠. 태국부터 라오스, 미얀마까지. 일시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만, 일본이 패방하면서 다시 프랑스가 라오스를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오죠. 물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1949년에 라오스는 프랑스 연방으로서 자치권을 얻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부분 식민지가 독립했는데,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에서 식민 통치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이 벌어지죠. 그게 1946년부터 1954년까지 베트남 독립전쟁인데, 호치민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민족주의 세력과 프랑스가 전쟁을 벌립니다. 결국은 디엠비엠프에서
프랑스가 크게 패배함으로써 인도차이나에서 식민 지배를 포기하게 되죠.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호치민을 중심으로 한 베트남 민족주의 세력이 북베트남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머지않아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또 원인이 되는데,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라오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국가를 위한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인 빠떼라오와 프랑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라오스 정부 간의 대립일 수밖에 없었죠. 이 빠떼라오란 말은 라오스어로 라오스의 나라라는 뜻이죠.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빠떼라오는 북베트남 연합과 함께 프랑스와 싸우게 됩니다. 75년에 반공정부였던 남베트남 정권이 무너지고 라오스에서도 빠떼라오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라오스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엉킨 전깃줄이 엉켜버린 이 라오스, 이 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것 같다. 이 나라는 그렇게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지 못했던 나라. 라오스라는 나라가 워낙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문화 자산도 크게 두드러진 게 없는 것 같아. Changes. 바이바이.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연민학입니다. 지금 라오스에서 여행 중이고 오늘은 비엔티엔에서 방비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엔티엔에서 방비행으로 이동할 때 꼭 이곳에서만 티켓을 예매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호텔 이곳에서 대부분 다 티켓을 알선해 줘요. 그러니까 굳이 이곳까지 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부킹 하는 내용이 있는데, 라오 지역이야 뭐 다 가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방비행까지밖에 안 가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가려놨죠. 안 간다는 뜻이겠지. 베트남도 여기서 하노이 후에 다낭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타일랜드는 지금 농카이하고 우돈타니만 가고 캄보디아도 가는 것 같아. 프놈펜하고 시엠립을 갈 수 있는 것 같아. 쿤밍은 뭐 예전부터 가지는 않았었고, 쿤밍이야 뭐 기차 타면 가니까. 이 톨게이트 깜짝 놀라게 하는데, 비엔티엔에서 방비행까지 가는 도로가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왕복 4차선이지만 이런 도로가 있을 걸 기대를 못했어요. 라오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무슨 기술력이 있어서 이런 고속도로를 만들었을까. 이거 보니까 톨게이트 위에 운남건설이라고 이 고속도로를 건설한 기업의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중국이 이 도로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죠.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중국이 무료로 공짜로 이걸 깔아줬겠냐 라고. 공짜든 아니든 이렇게 힘든 나라, 가난한 나라에게 차관을 내서 비록 빚이지만 이렇게 도로를 깔아주는 행위는 좀 뭐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이 가난한 나라에 투자를 하다니, 투자라기보다는 상생을 하는 거겠죠. 저 톨게이트 위에 운남건설이라고 써 있죠. 그 말은 이 고속도로를 중국이 만들었다는 뜻이죠. 아시안 하이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중국의 시진핑의 1대1로 정책의 일환으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교통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까지 연결된다고 하니까, 보다 보니까 라오 차이나 프렌드십이라는 문구를 봤어요. 우정을
평등을 상징하는 도로를 말하는데, 차이나는 좀 강대국 아닙니까? 그리고 라오는 아주 약소국, 그리고 가난한 나라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대함들, 이런 모습들에 눈에 띄네요. 방배행에 도착했습니다. 올 때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걸릴 줄 알았는데 2시간 걸렸나? 비엔티엔에서 방배행까지 고속도로가 아주 잘 나 있습니다. 한자가 많이 적혀 있죠. 중국이랑 면에 있어서 그런가,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도 몰라. 미얀마에 있을 때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그 샨족, 중국과 면에 있는 그 부분들이 대체로 소득 활동이나 경제력이 우수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스쿠터를 빌려서 블루라곤 1, 2, 3 모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뷰포인트도 하나 있던데, 뷰포인트를 한번 들려볼 생각이고, 여기는 하루만 묵을 생각이고 오늘 체크아웃 할 생각입니다. 바게트가 이거 한국에서 먹던 바게트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네. 너무 맛있는데, 프랑스 식민지여서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러나. 여기가 뷰포인트라고 하는데 올라가 보겠습니다. 입장료는 이만큼. 이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걸어서 30분 걸린다고 합니다. 꽤 가파르고 난이도가 있다고 그렇게 구글에 후기가 있습니다. Hello. Sorry, thank you. Welcome. Hello. Hello. 등산로가 잘 갖춰지지가 않았어. 그나마 여기 입장료 2만 깁을 받아서 그러나 요 손잡이 정도는 시설해 놓은 것 같아. 곳곳이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 놨어. 여기는 국가에서 관리하거나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입구에 자리 잡고 입장료를 받는 것 같아.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올라갈 만하다. 근데 비 오는 날은 진짜 위험할 것 같아. 이게 진흙으로 되어서 미끄러질 것 같아. 여기만 오르면 정상이 아닐까는 예측을 합니다. 어휴, 정상 맞네. 난이도가 꽤 되는군. 상당히 가파르고 안전장치도 많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길을 쓰고 올라옵니다. 정상에서 가까워서 그러나 아주 험합니다. 여기가. 와, 반대빛이라 뿌옇게. 정상은 이런 지금 오두막을 롯지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서 있질 못하겠다. 위로 한번 올라가 봐야지. 여기는 석회암지대가 아니라 화산암지대 같다. 구멍이 뻥뻥 뚫리지 않았나? 꼭 저기서 깃발을 휘두르고 싶지. 이 친구들 이러고 논다. Now you're just splitting hairs. 좋은 추억이겠지. 내가 젊었고 저 정도 나이라면 나도 저기 앉아서 깃발을 휘두르지 않았을까. 여기를 오전에 오길 다행이다. 오후에 왔으면 너무 더웠을 것 같은데 오전에 왔기 때문에 그나마 선선한 가운데 올라올 수 있었어. 저 반대쪽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 근데 저기는 올라가지 않을란다. 여기 하나만 됐지. 라오스가 이 프랑스를 식민 지배했을 때 처음에는 계륵이었다고 해. 인구도 별로 안 돼. 대부분 산악 지역이고. 그렇다고 석유가 나? 그것도 아니야. 도대체 이 쓸모없는 땅을 왜 식민 지배했을까? 처음에는 계륵이었는데 소위 말하는 골드 트라이앵글 쪽을 가다 보니까 맞아, 엄청난 양의 차밭이 있길래 차가 자라는 환경하고 아편이 자라는 환경이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차밭을 다 갈아엎고 그곳에 아편을 재배한 다음에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옆에 있던 인도도 청나라와의 무역 관계에서 아편을 통해 삼각무역을 해 중국을 갖다가 아편 중독자로 만들고 커다란 이득을 취했지 않았습니까? 프랑스도 이곳 라오스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큰 이득을 취했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한 이후에 프랑스가 다시 이곳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유도 아편 때문이죠. 그 아편 재배에 달콤한 추억이 있어서 그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하산을 하겠습니다. 하산을 해서 블루라곤 1, 2, 3 각각 방문하고 적당한 곳에 블루라곤에서 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하산을 하겠습니다. 아직 여기는 사진 찍겠다고 이렇게 줄을 서 있는 모양이고, 자, 저는 이렇게 블루라곤 3로 가겠습니다. 아니다, 블루라곤 2로 가겠습니다. 블루라곤 3가 가장 좋다는 평가인데, 가장 좋은 블루라곤 3를 보고 나서 2를 보면은 시시할 것 같아. 그래서 좀 덜 시시한 블루라곤 2를 들린 다음에 블루라곤 3로 가겠습니다. 블루라곤 2에 왔습니다. 여기 입장료 인터런스 피 I close. 20. close? 6, 7. 오케이. 렛츠고. 블루라곤 2에 왔습니다. 물 색깔이 그다지 블루하지가 않습니다. 블루한가? 아야야야. 약간 여기서 보니까 블루하네. 꽤 깊어 보이는데, 저기서 점프하는데 여기서 보기에는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아.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면 무섭지. 오우. 오유. 머리부터 들어가나. 블루라곤 3에 왔습니다. 뭐 여기가 놀기 가장 좋다고는 하는데 산 기슭이 있어서 이렇게 수영은 안 하겠습니다. 수영은 안 하고 그냥 호텔에 가서 수영하려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는 방비엥 라오스입니다. 저는 오늘 방비엥을 떠나서 루앙프라방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액티비티의 천국이라 하지만 액티비티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저에게는 천국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현실계였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옥까지는 아니었고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상당히 많죠. 뭐 짚라인부터 해서 블루라곤 1, 2, 3, 4까지, 그리고 산악자전거, 버기카, 뭐 카약까지 기타 등등 패러글라이딩, 그런 거를 즐기기에는 이곳이 아주 좋은 장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녕하십니까, 시더월려민학입니다. 어덤신 방비엥 호텔이라고, 여기 혼자 지내기 아주 좋은 호텔입니다. 서양 젊은이들과 같이 풀파티 하면서 북적대면서, 저 앞에 호텔에서 보냈나? 너무 떠들썩해서, 그리고 업돼 있어가지고 들뜬 분위기, 그 청춘의 그런 뜨거운 열기에 같이 휩싸이기에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호스텔에서 저는 머물다가 이렇게 갑니다.
자, 오늘은 저 루앙프라방으로 합니다. 기차를 타고, 기차 타고는 한 1시간 20분, 버스로 가면 한 5시간 가는 것 같아요. 1대1로로 시진핑 주석의 의도로 깔린 철도를 타고 저는 루앙프라방, 과거 란산 왕국의 수도, 그리고 라오스 식민 통치에 프랑스 총독부가 있었던 그나마 역사와 유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방비행 기차 역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비행 시내에서 가장 최신식 현대식 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아저씨, 저 빨간 가방 메고 간 아저씨, 방콕에서 기차 타고 롱카이까지 같이 왔던 딸이랑 같이 왔던 걸로 아는데, 왜 밖으로 나가지? 자, 기차가 왔는데 한자로 만상이 비엔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휴, 꼬맹이들 이렇게 많아. 루앙프라방 호스텔 왔습니다. 어플 사이트에서 본 모습이랑 사진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이 창문이 있고 막혀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이 정도면 만족스럽네요. 이쪽은 뭐가 있지? 가보자. 오케이. 여기서 다 늘어져 있구나. 휴식 공간, 베리 나이스. 라오의 전통 가옥이라기보다는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졌던 건물 같기도 해. 꽃들도 그렇고 다 2층 건물이잖아. 루앙프라방 박물관에 왔습니다. 이게 박물관 건물 같지는 않고 박물관 부속 건물 같아요. 검색을 해보니까 안에 촬영 금지야. 나 진짜 좀 촬영해서 유물을 좀 이것저것 영상에 담아서 소개하고 싶은데, 박물관, 특히 동남아시아 쪽은 왜 이렇게 금지시키지? 자, 입장료는 3만 끼비입니다. 이분이 왕인 것 같은데, 아까 스리사바봉 맞네. 스리사방봉이라는, 좀 등치가 우람하고 기골이 장대합니다. 오른쪽에 저게 미얀마에서 봤는데 책입니다. 책, 불경과 관련되어 있는 경전이 적혀 있는 책. 루앙프라방에서 과거 고대의 라오스인들의 역사를 좀 훑어봤는데 역사가 없습니다. 박물관에 역사가 없습니다. 라오스라는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책을 좀 보고 자료도 뒤져보고 했는데, 이 라오스의 역사가 아주 뛰어난 적이 없어요. 도드라지고 황금기, 전성기 아주 강력한 세력을 구가했던 시기가 없어요. 거의 1200년까지 부족국가 형태로 이루어 있다가 최초로 이 라오 지역의 통일국가를 이룬 게 란상 왕국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루앙프라방이 그 란상 왕국의 수도였죠. 루앙프라방 오면 그래도 란상 왕국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란상 왕국은 1350몇 년에 라오스의 부족들을 통합해서 강력한 왕국이 되었는데, 란상이라는 자체가 100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 지역을 호령하다가, 사실 그 시기가 태국은 아유타야 왕조가 좀 있었던 시기고, 캄보디아 쪽은 크메르 왕조, 앙코르 제국, 이건 뭐 그런 시기가 있었었죠. 하지만 요 란상 왕국은 힘이 강대했을 때, 자기가 좀 세다고 생각했을 때 아유타야 왕국을 한번 들이받은 것 같아요. 들이받고 그 이후에 현 태국과 라오스의 경계인 메콩강 동쪽 지역인 라오스 땅을 태국에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는데, 그 식민지 되는 과정도 상당히 기구합니다. 여기가 타일랜드한테 빼앗겼던 그 메콩강 동쪽 지역, 그 지역을 프랑스가 와서 달라고 그래요.
태국한테. 안 그러면 태국을 침략하겠다고 윽박지르죠. 그래서 그 당시 태국 시아망조는 메콩강 동쪽 지역을 프랑스에 넘깁니다. 그 동쪽 지역이 바로 라오스고, 그래서 이 라오스 지역이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과정이 태국의 식민지에서 바로 식민지 백권을 프랑스한테 넘기는, 작물을 그 도둑놈들, 강도들이 서로 거래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1차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베트남이 프랑스를 물리치고 그 식민지배에서 벗어났을 때 라오스 역시 프랑스로부터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스스로 벗어났기보다는 그 베트남의 영향을 받아서 베트남의 사회주의 국가화 되니까 북베트민 그 열성적인 혁명 인사들이 라오스까지 넘어와서 이곳을 공산화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미국과 베트남이 전쟁을 벌였을 때 역시 라오스도 두 쪽으로 나뉘죠. 북베트남을 지지하는 공산 사회주의 세력과 미국이 지원하는 입헌군주정 세력들. 이 역시 1973년에 미국이 월남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1975년에 베트남이 북베트남에 의해서 통일이 되자 라오스도 1975년 12월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라오스는 자기 스스로의 색깔보다는 주변국의 국제정세에 휘말리는, 태풍이 불면 태풍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고요하면 고요한 대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이유가 박물관 안에 유물들을 봤더니 유물이 솔직히 볼 게 없어요. 박물관은 선조들의 그 찬란한 문화유산을 드러내어서 자긍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공간인데 박물관 안에는 자긍심이 없어요. 제가 그걸 못 느꼈는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제가 방문했던 박물관들은 대부분 다 휘황찬란하고 잘 나갔던 그런 나라들의 박물관을 봤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약소국의 박물관은 유물 자체도 그렇게 빛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라가 힘이 약하고 세계사를 이끌어가거나 주도하거나 저항하거나 그런 힘이 없으면 그 조류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사들, 그 역사들 속에서 라오스는 상당히 타율적이고 세계사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라오스 국민들에게 기질이라는 게 있을까? 기질, 자긍심 같은 거. 그 미얀마와는 또 다른 이 라오스의 기세가 없음, 자긍심이 없음, 강력한 에너지가 없는 나라의 모습을 제가 안타깝게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요. 루앙프라방 한가운데는 아니고 약간 옆구리를 스쳐 지나가는 메콩강입니다. 저 건너편도 역시 루앙프라방이고요. 이 메콩강은 티베트에서 발원하죠. 티베트에서 발원하는 강이 양쯔강, 그리고 황허, 메콩강 이렇게 되죠. 이 메콩강은 나중에 좀 더 하류로 내려가면 태국과 라오스 사이에 국경을 지나가고 그 이후에 베트남을 지나서 남진하이로 빠지는 거죠. 라오 꼬맹이들, 카메라가 무서운가 부끄러운가. 자, 저는 여기 루앙프라방에 베트남 전쟁 때 미군 놈들이 이 라오스와 베트남 지역에 엄청난 폭탄을 투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불발탄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모아둔 그런 장소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UXO 라오 비지터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폭탄이 그려져 있고 여기 수많은 폭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불발탄이겠죠? 엄청난 양의 폭탄을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퍼부었는데 이거 다 미국 애들이 퍼부은 거겠죠. 다 불발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 점이 있는 지역이 US 범빙, 루앙프라방이 여기고, 아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떨궜네. 이쪽이 아마 호치민 루트와 관련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떨군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봐봐요. 이렇게
이쪽이 베트남이니까 여기 17도선이 돼서 호치민 루트가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떨고 왔고, 이쪽은 왜 집중적으로 떨고 왔지? 저기도 북베트남과 좀 관련이 있는 지역 같다. 자, Summary of UXO 라오 루앙 프라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UXO가 폭발하지 않는 병기, 그러니까 불발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UXO가 불발탄. 이 불발탄을 제거하는데 국제사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준 것 같다. 여긴 독일 국기지. 독일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이곳에서 불발탄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줬었고, 노르웨이도 있네. 2017년에 18년, 영국은 2017년, 뭐 카나다도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불발탄이 농토에 떨어진 게 있고, 그 이외의 지역들 제곱미터 단위인데 3240만 제곱미터 총 농장이, 그 외가 730만 정도. 그래서 결국은 토탈 약 4천만 평방미터 지역의 어떤 불발탄을 제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51만 1,520명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폭탄을 무자비하게 많이 떨어뜨렸고, 그 중에 터지지 않는 불발탄 UXO가 라오에 곳곳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걸로 농장이나 그 위의 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협조로 이 불발탄을 제거하는 에이드, 도움의 어떤 손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UXO 라오 비지트 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UXO는 불발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들어가 볼게요. UXO 라오 방문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XO 이렇게 되어 있는데, Unexploded Ordnance, 폭발물인데 폭발하지 않고 있었던, 여전히 폭발의 위험이 있는 그런 물질들을 말하는 거네요. 라오스 북쪽의 시엔쿠엉이라는 곳은 북베트남과 라오스 사회주의자들의 중요한 거점이라고 하더군요. 그곳을 집중적으로 폭탄을 통해 있었고, 요 아래쪽에 호치민 트레일, 여기는 호치민 루트죠. 북이 17도선을 기준으로 북베트남이 호치민시 그 사이공까지 연결되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폭격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 얘기를 보면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폭격을 받은 국가라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심하게 폭격을 받은 땅 역시 호치민 트레일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길이 이 트레일은 북베트남에서 라오스 동부와 캄보디아를 거쳐 남베트남에 이르는 연결로였었죠. 그것은 북베트남이 미국이 지원하는 남베트남 정부와 싸우는 그 베트공들, 반군에게 군대와 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연결된 보급로죠. 전쟁의 대부분 동안 북베트남 사람들은 이 트레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미국은 그것을 폭격한 것을 또 부인하기도 했었고, 1965년에 시작해서 1969년까지 하루에 약 900회 정도 출격을 해서 폭탄을 떨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고엽제죠. 고엽제도 뿌리고 사람을 살상하거나 부상시키는 UXO가 거의 every 2 weeks, 2주마다 라오스에서 발생했다고 하네요. 여기가 UXO 라오스 비지터 센터인데, 불발탄을 이 센터에서 각국의 지원을 받아서 제거한 것 같습니다. 1964년과 73년 사이에 라오스에 약 2억 7천만 개 이상의 폭탄이 떨어졌다고 하네요. 폭격을 했을 때 완벽한 조건에서 30%가 불발탄, 실패할 확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라오스에 투하된 약 8천만 건의 폭탄이 폭발하지 않고 불발탄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스에서는 세계 어떤 나라들보다도 그 불발탄으로 인한 사상자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라오스는 UXO에 의해서 거의 2주에 한 명씩 사망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불발탄 사고였다는 거죠. 1996년부터 2017년까지는 라오스에서 약 80만 5천 건의 그 불발탄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폭탄들을 여기다 미국 새끼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미국 놈들이 여기다 퍼부어서 평화롭게 사는 이쪽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나. 1969년부터 베트남 전쟁에 종전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미군이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한 것은 1973년이죠. 4년 동안 엄청난 양의 폭탄을 퍼부었죠. 미 정부가 그 폭탄을 군수업자들한테 사가지고 여기다 뿌렸다는 것이죠. 예산의 많은 부분이 다 군수업자들한테 갔던 거죠. 결국 베트남 전쟁은 정의를 위한 전쟁도 아니고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군수업자들이 무기를 팔려는 악마의 욕망으로 생겨난 전쟁 아니겠습니까? 베트남 전쟁에 참전 이유가 도미노 현상을 들었죠. 남베트남을 유지시키지 않으면 중국에서 공산화시킨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해왔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이곳까지 공산화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보다는 베트남의 역할이 더 큰 게 아니라 베트남에 의해서 공산화가 됐으니까. 라오스도 여기서 뭐 도네이션 기부를 뭐 하는 것도 있지만은 티셔츠나 여러 가지 장신구를 팔더라고요. 저는 티셔츠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이곳 라오에 있는 루앙프라방에서 이걸 방문했고, 내일은 저는 이 루앙프라방을 떠납니다. 농키아우라고 루앙프라방에서 동북쪽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농키우를 통해서 무앙루앙 그리고 디엠비엠프 베트남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베트남 디엠비엠프는 아주 강렬한 곳이죠. 1954년에 베트남이 제국주의자 프랑스를 격퇴해버리고 이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내쫓았던 그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그 뭉클한 장소, 강렬한 장소로 향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루앙프라방에서 일출입니다. 그것도 호스텔 라운지에서 맞이하는 일출. 고요하게 떠오르는 태양. 퍼니 리버사이드 백패커스, 이틀 머물렀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일단 대로변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조식도 나름 괜찮은 호스텔. 이틀 묵다 농키아우로 지금 가기 위해서 픽업 대기 중입니다. 숙소에서 농키아우까지 가는 그런 여행객들을 예약을 받아서 지금 게스트하우스나 호스텔을 돌면서 모집해서, 모집이 아니라 이미 모집된 예약된 여행객들을 마중해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이거 사람 꽉 채워서 가는 거 아니야? 불안해. 픽업을 해서 우리 일행들이 이렇게 루앙프라방 버스터미널에 도착했고, 여기서 아마 이런 벤 차량을 타고 농키아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벤을 타고 5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순탄치 않은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농키아우 가는 건지. 이런 벤에 통로까지 의자를 만들어서 꽉 채워서 가고 있습니다. 농키아우가 좀 소외되고 사람들이 잘 안 찾는 여행지인 줄 알았더니 루앙프라방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행자들이 그곳을 방문하고 있어요. 5시간 이상 가야 하는 여정인데 하여간 출발 전입니다. 수력 발전소 같죠? 수력 발전소인데 이것 역시 중국 자본이 만든 거야. 중국에서 만들어 준 건지 차관을 들여서 만든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차관을 들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 누가 돈을 꿔주겠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꿔주겠어? 미국 나라,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 또
있는데 과거 소련도 해체되기 전에 동구권이나 많은 사회주국과 형제국가들로서 지원을 해줬던 전례가 있으니까 지금 중국 왕서방들은 부자 아니냐? 부자니까 그 이웃나라 아주 가난한 나라 때만 건설해 줄 정도의 여유는 있지 않을까? 내 생각이다. 댐을 건설하니까 광대한 수몰지역이 발생한 것 같다. 라오도 오기 때는 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국가 아니겠나? 그렇다면 저 댐은 홍수 조절 역할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댐 상류 쪽은 수로로 이용할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의 농키아우까지 4분의 3으로 온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휴게소 화장실 때문에 들린 것 같은데 경치가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 저기는 아까 댐하고 연결된 그 호수고 바람도 불고 선선하고 아주 좋은데 여기는 우리 크루들 4시간 정도 이동해서 농키아우에 도착했습니다. 뭐 여기는 시골이고 사람이 좀 뜸할 줄 알았더니 여기도 관광객들로 넘쳐나네. 좀 여기 방금 도착한 관광객들. 팝콘까지 가야 무앙사이 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무앙사이 가는 건 없는 것 같아. 무앙사이를 내가 가야 될 이유는 없고 만약에 여기서 배를 타고 무앙노이를 못 가면 용루로 가야 하니까 If it's also okay, it's not 일단 한번 that 타보고 가는 much, 걸로. so we just lost 15 euro. 많은 사람들. Yeah. 저 캠핑 사이트까지 가려면 걸어서 25분이고 거기 예약을 안 했었는데 그냥 이 근처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찾아보려고. 여기가 센터인데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서 방이 있냐 물어봤는데 방이 있습니다. 20만 깁, 한 3,000원. 아고다에는 방이 없어요. 뒤져보니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여기 와서 방이 있냐 그랬더니 여기 있네. 방이 방갈로지, 방갈로. 에어컨이 없는데 문제 없을 것 같아. 에어컨 없어도. 이만낌. 아, 괜찮아. Not bad. 오호, 이거 뭐야? 아, 불이 들어왔고. 오, 선풍기 들으면 시원해. 아, 시원해. 나이스, 나이스. 화장실까지 오케이. 나이스. 아, 여기는 그냥 프라이드 라이스가 없고 프라이드 라이스 위드 커리하고 관련이 있어. 아, 커리 인도에서 먹고 무서워서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었던 카레. 농키아우라고 해야 되나? 발음은 잘 모르겠고. 여기가 나루타인데 루앙프라방에서 벗어나 이곳에 오니까 살 것 같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번잡하고 여기는 좀 한적하고 너무 좋다. 사람 사는 데 같아. 산도 너무 멋지지 않아? 여기는 육로보다 수로가 더 좋다고나 할까? 그래서 이분들은 이곳이 좀 큰 마을이니까 물건을 사서 작은 마을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자동차보다 배가 훨씬 더 편해. 여기는 이곳 농키아우까지 오기 위해서는 루앙프라방에서 미니밴을 타고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도로 사정이 매우 안 좋지. 나는 맨 처음에 방비행을 여행하면서 루앙프라방까지는 많이 안 가는 줄 알았지. 근데 루앙프라방도 사람이 넘칠 대로 넘쳐서 너무 사람이 많아. 정신이 없지. 그리고 한적함이나 이런 게 없어. 번주함밖에 없다. 너무 그런 분위기를 참기 힘들어서 이틀 만에 탈출해서 이곳에 왔는데 여기는 안락함을 느낀다. 안락함.
빠, Con, 꽁, 꽁, con, 빠, 빠. 안녕하십니까, CW 연민학입니다. 오늘은 저 산 꼭대기 올라가 보려고 저것만 할 거예요. 오늘은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좀 서서히 쉬엄쉬엄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연은 아름다운데 이놈의 모터 소리 지겹다 지겨워. 자동차 소리도 그렇고 저 소음이 없는 데서 살고 싶다. 30분을 드라이빙해서 올라간다고? 1시간 45분 워킹? 야, 그래 결정했다. 1시간 45분도 걷겠어.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을 지금 내려가고 있네. 일 가는 게 맞나? 근데 산을 가는 게 아니라 어째 강 따라 쭉 가는 느낌? 제가 비엔티엔과 방비엔 그리고 루앙프라방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실망한 거지, 다른 여행자들은 그곳을 아주 즐거운 여행지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곳이 안 맞았던 것 뿐이죠.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사람과 자연의 비율이 적절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긴 너무 조용해. 단 저 보트 지나가는 모터 돌아가는 소리, 이것이 좀 거북할 뿐인데, 어쩌겠어. 이거 사람들의 생업과 관련된 일인데. 그리고 저 소리가 하나만 들리니까 그나마 들릴만해, 들을만해. 만약에 여러 대의 보트나 자동차 소음 이게 섞여서 있으면은 진짜 참기 힘들 정도로 그 소음에 고통스러워 했을 텐데. 자, 나는 어쨌든 이곳 농피아우의 가장 대표적인 뷰 포인트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땡큐. 자, 30분 올라가야 된답니다. 여기 프라이빗 개인이 운영하는 뷰 포인트 같아요. 3만 깁을 냈습니다. 2,000원 정도 돼요. 3만 깁이면. 10분 올라왔다. 10분이 뭐야, 5분 올라왔나. 마을이 아름답죠. 자연은 나의 행복입니다. 훼손하지 맙시다. 이 계단이 흙을 깎아서 만든 거라 비가 오면은 노면 상태가 심각해질 것 같다. 자, 힘내라고 합니다. 킵 파이팅. 산은 그렇게 가파르지 않은데 오래간만에 산을 올라서 약간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킵 파이팅. 고대요? 땡큐. 중간에 이렇게 쉼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중간 왔다고. 자, 나머지 중간 절반을 해결하러 걸어갑시다. 너 괜찮아? 괜찮은들 안 괜찮은들. 100m 남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100m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상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아까 100m라고 했는데 그 100m 넘는 것 같아. 고도가 100m란 얘기인지 직선거리가 100m란 얘기인지. 다육인가 이건? 하천이 공유하는 점에 마을이 들어섰네.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구글의 사진에 올라온 것보다 100배는 더 좋습니다. 30분 이상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이곳의 산수가 아름답기 때문이겠죠. 저 산 보십시오. 웅장합니다. 이 꼭대기에 라운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뭐 입장료를 받고 이곳을 입장을 하게끔 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뭐 이 정도 개인적으로 조성을 했으면 그 정도의 자격이 있다고 봐요. 이제는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이라 기온이 30도 이하예요. 그래서 여행하기가, 이것저것 트레킹하기가 나쁘지 않은 날씨였어요. 하지만 11시 넘어가면 12시 넘어가고 그러면 급격히 기온이 올라가요.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갔다고 또 다리가 풀린 것 같아. 라오스가 다들 가난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라오스 이전에 미얀마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미얀마처럼 정전은 되지 않는 것 같아. 단수하듯 제한급수제 하듯 미얀마에서는 급전이라고 해야 되나? 하루에 추측컨대 6시간 이상 정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가나 가정집은 발전기를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면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 그 전기를 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이곳 라오스는 그런 건 없어요. 정전 사태는 없습니다. 전기가 그만큼 풍부하다기보다는 그렇게 정전까지 해가면서 전기가 써야 될 정도로 부족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또한 차 타고 오면서 보니까 가옥들이 제법 그래도 모양과 형태를 갖추어져 있어요. 캄보디아 여행할 때 보면 너무나 허술해서 양철 지붕에 그냥 판때기 몇 개로 막아놓은 이런 걸 엮은 집들이 너무 많이 봤었는데, 물론 도시는 그렇지 않지. 근데 이곳 라오스 고속도로 지나오면서 보면 다 콘크리트로 만든 그런 집들. 그래서 혹자는 라오스를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들 말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외견상 뭐 GDP나 국민총생산이나 뭐 수출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캄보디아보다 낮고 미얀마보다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베트남이나 태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죠. 라오스는 관광의 중심이 다 비엔티안, 방비엥, 루앙프라방이라 말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피곤함을 느끼고 이곳 농키아오로 왔는데 생각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아주 최신 정보인데, 농키아오에서 무안키아오까지 전기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9시 반, 11시 반 두 차례가 있네. 2시 반 배도 있는 것 같고, 코로나나 여러가지 문제로 이 배편이 다 막혀 있었는데 지금은 누앙키아오까지 이곳 농키아오에서 가는 배편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농키아오에서 무안키아오까지 뱃삭이 35만 짭인 것 같아. 35만 짭. 짭은 미얀마 돈이다. 35만 깁으로 갈 수 있다. 제가 이 방을 얻기 위해서 10만 깁을 더 썼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방을 골랐어요. 뭐야, 나비가 들어왔어. 이거 나비 어디로 들어온 거야? 내가 살려서 보내줄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그래. 자, 됐어. 잠깐. 오케이. 잘 살아라. 날개를 내가 좀 손상했는데 이만큼 이거 괜찮을까 모르겠다. 일단 에어컨 있고, 화장실도 화장실은 똑같아. 헬로.
하이. 안녕하십니까. 시더월드 연민락입니다. 여기 라오스 롱키아오인데 아주 경치가 좋은 방에서 3일 머물다가 떠나겠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무앙노이죠. 베트남 디엠비엠프로 넘어가는 그 노정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다가 디엠비엠프로 넘어가는 국제버스가 있는 무앙키아오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 라오스 여정도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농키아오 선착장인데 여기서 무앙노이하고 무앙코아를 가는 배편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사전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뒤졌을 때는 거의 빈 배로 가거나 한두 명 정도 여행자가 있었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앙노이와 무앙코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국경을 넘어서 베트남으로 가는 건지 뭐 내일이나 모레쯤 제가 가보면 알겠죠. 상당히 많은 여행자들이 이 루트를 이용해서 무앙코아까지 갑니다. 여기서 무앙노이에서 무앙코아까지 가는 배편도 예약을 했습니다. 내일 일자로. 그러니까 무앙노이에서는 오늘 하루 1박만 하는 걸로 결정이 됐군요. 내일 무앙코아이로 가서 무앙코아이에서 하루 자고 모레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일정이겠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다 무앙코아이 가는 것 같아요. 무앙코아이를 간다 하면 다 베트남을 목적지로 정해놓고 가는 거겠죠. 정보를 찾아보니까 디엠비엠프에서 사람들이 많이 머물지는 않더라고요. 바로 사파로 떠나거나 하루 머물고 가거나 뭐 그 정도인 것 같은데, 배를 타는데 이게 무앙노이 가는 거 맞나 모르겠네. 이제 무앙노이? 무앙노이? We think so. 무앙노이 가는데 사람이 다 찼어. 다른 배편이 있겠지 뭐. 저 큰 배를 운행하면 좋을 텐데. 무앙노이, 무앙코아이 막 혼재돼 있어서 복잡합니다. 여기서 바로 무앙코아이까지 가는 그 배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는 무앙노이만 가는 배구나. 이 정도 되면 대선단 아닌가? 지금 몇 대가 가는 거예요? 4대가 가는 것 같은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구나. 농키아오에서 무앙노이로 가는 배는 하나, 그리고 3개가 무앙코아이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왜 다 무앙코아이로 갈까? 무앙코아이는 볼 게 없어요. 단지 거기에는 베트남 디엠비엠프로 넘어가는 차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다? 다 베트남 넘어가는 사람들이다. 베트남 넘어가는 여행객들이다. 이전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보면은 배 한 척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4척이나 출항하게 되는 아주 이런 번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농키아오에서 무앙노이로 가고 있습니다. 대략 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로 가는 것보다 훨씬 안락합니다. 비포장도로 이런 거, 그리고 아스팔트가 빵꾸난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아주 안락한 여행. 수량이 되게 풍부하다. 이 물에 수원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라오스 주민들에게는 이 강이 그래도 축복인 것 같다. 생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며 마치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교통료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식량도 얻을 수도 있고 식수뿐만 아니라 농수도 얻을 수 있겠죠. 마치 우리가 자가용을 갖고 있듯이, 자동차를 한 대씩 갖고 있듯이 여기는 집집마다 배를 한 척씩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해보네. 저런 암석이 돌출되어 있는 거 보면 이곳이 수몰 지역임을 알 수가 있어. 농키아오 오기 전에 그 아래쪽에 댐을 막았거든. 아주 큰 댐. 그 댐을 막았기 때문에 여기가 수량이 풍부해.
여기가 급물살인 이유가 강폭이 좁다 보니까 유속이 빨라. 일부가 저렇게 막혀 있어서 그러나 거칠게 배가 이동해서 올라온 것 같아. 앞에 산이 병풍처럼 막혀 있다. 산 높이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육상로가 별로 없고 다 수로로 이용하는 것 같아. 수상으로. 이 앞에 있는 말이 무항로입니다. 그리고 저기 선착장도 보이고, 여기서 하루 보내고 내일 이 시간쯤 농키아오에서 오는 배를 타서 무항키아오로 가면 되겠지. 생각보다 여행객들이 많은 것 같은데. 2023년 12월 유튜브 보니까 여행자가 3명 4명밖에 안 된다고 그런 것 같던데 엄청나게 많은 것 같다. 지금은 배 타고 오는 게 지루하지 않았고 즐거운 액티비티였다. 오, 물 어쩌지? 짐은 물 안 젖었겠죠? 나 맨발 벗었어. 배에 물 다 들어왔어. 도착했는데 내 배낭은 저 뒤에 있어. 난장판이다. 그 막판에 배에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난장판이 됐어. 내 백은 저 뒤쪽에, 배 뒤쪽에 실려서 저기 있네. 일단 다들 올라가는구나. 자무앙코아 도착했습니다. 무항로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무항로이 나루토고, 막판에 침수가 되어서 배 바닥에 물이 흥건히 차는 바람에 난장판이 됐어요. 운동화 젖을까봐 신발을 벗었습니다. 자, 이 방을 하루 20만 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바로 앞이에요. 딴 데 가봤자 뭐 3, 4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알러지 약을 샀습니다. 그 다리 뒤, 무릎 뒤 굽어지는데 엄청 가려워. 한 이틀 됐나? 아침에 괜찮은 것 같아서. 사와디? 사바디? 코레? 코레아? I come to Korea. My name is Joe. What's your name? My name is Edie. Lily. Lidi. Yeah. 먹게요. 먹게요? 반. 반. Nice to meet you. 한가롭고 여유로운 이 강변 무항로입니다. 물살이 저쪽은 좀 세고 주변은 다 마을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들이 만만치 않아요. 높이가 생각보다 강폭이 넓지는 않은데 이 강이 꽤 길어요. 내일은 제가 이쪽으로 한 5시간을 배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무앙쿠이로. 그러고 보면 이 강이 상류가 아주 멀리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 밥 먹으러 왔습니다. 뭐 여기 게스트하우스 같은데,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숙박하지는 않지만 여기 식사하러 왔습니다. 1967년부터 1972년 저게 폭탄의 모습이죠. 라오스에서 무수히 많이 떨어진 폭탄들 중에 불발탄들, 이 지역에도 있었던 불발탄들을 이 가게에서 수거해서 이렇게 장식품으로 만든 것 같아. 여기 카약 하루 온종일 10만 깁이면 이용할 수 있네요. 반나절은 7만 깁, 10만 깁이면 6,500원 6,5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더 있으면 저 카약 빌려서 하루 종일 물에서 카약 타고 놀러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건 동남아에서의 일반적인 특징 같아. 노래방 기계를 길거리에 들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안녕. Thêm cái bột này không có cục cái 이 필리핀에서도 그러고 베트남 그러고 태국은 안 그러는 것 같다. 미얀마에서도 이런 것 같아. 라오스 그러고.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연민락입니다. 모항노이에서 이틀째지만 오늘 저는 여길 떠납니다. 아침 먹기 위해서 여기 레스토랑 왔는데 경치도 좋고, 이 마을에는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저렇게 길 한 복판에 자리를 펴 의자 탁자 길막을 한다는 말이지. 농키아우에서도 그러더니 이거 모항노이에서도 저러네. 오늘 무슨 결혼식인가 잔칫날인가 그건 모르겠어. 대형 스피커 갖다 놓고 오늘 크게 한 판 벌일 모양이야. 악사도 부르고. 빨리 도망가는 게 낫겠어. 다행이야. 오늘 나는 여기 떠나서 이 소음 속에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아. 이 길 따라서 가면 반나 마을이 나올 것 같아. 걸어서 거리가 꽤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번 여행 목적지로 반나 마을을 정하지는 않았어. 오늘 모항노이에서 모항콰이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 괜찮은 자리를 잡고 가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모항콰이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위험하다. 정원을 초과해서 지금 사람을 태우고 있는데 배에는 사람이 다 탔는데 자리가 없는데 지금 아직도 덜 탄 사람이 있어. 너무나 많은 티켓을 끄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위험하지 않나 모르겠다. 모항노이에서 하루를 보내고 모항쿠아로 갑니다. 그런데 너무 안 좋다. 환경이 이렇게 5시간을 가야 되는데 한 25명이 탔어. 배가 가라앉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가 아프고 발을 펼 수도 없어. 불과 3-4달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에선 한두 명 정도가 무앙코아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배 가득 채워서 지금 무앙코아로 가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다 보니까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가장 힘든 그런 여정이 될 것 같다. 쪼그리고 앉아서 엉덩이 아프고 허리도 못 펴고 5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일단 한번 가보자. 여기에도 마을이 있다. 여기에서 2 사람이 내리던데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산도 높고 계곡이 깊어. 산이 높다는 말은 계곡이 그만큼 많이 파였고 그곳으로 물이 흐른다는 뜻이니까 물이 흐르면 그게 강물이 되는 거 아닌가? 댐이 막혔는데 아마 옮겨 타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That looks like a dam to me. I just presume so. It's like bang on now. 댐이 여러 개 있구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강이 막혔어요. 댐에. 그래서 이 여기까지 보트를 타고 와서 듣는 말이면 툭툭 타고 저 댐 너머로 걸어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 댐 너머로 가서 다시 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것 같아.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좀 허리도 펴고 엉덩이 좀 부하 좀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여기서 막교환해. 저 내려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루앙코아에서 농카이로 가는 이런 시스템이구나. 시간에 맞춰 가지고. Welcome in the video. Lao. We're going to Muang Pua. Muang Pua and
Bam Bam, Vietnam. And then to the way to Vietnam. Vietnam. Yeah, it's gonna be a great time. Look at this incredible transfer. Only 300,000 gift. Luxury service. It's the best. Yep. Yeah, good times. Yeah. The beautiful Ao Nang River. It goes from here all the way to Vang Bien. Yeah. You could swim all the way. Yep. Yeah, just get in an inner tube Jump off the dams. and jump off. 중간에 저 댐이 있어가지고 목적지까지 보트가 막 바로 이동을 못합니다. 댐 상류 쪽에 올라왔더니 이런 모습이네요. 이곳이 우기에는 비가 많이 올 텐데,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중국 자본이 중국 기술로 이 댐을 만든 것 같아요. 보트로 옮겨 탔습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의자로 된 좌석은 없고 다 옆으로 앉게 됐습니다. I saw that. I noticed.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거리상 보니까 5분의 1 온 것 같은데, 이건 험난 순탄치 않은 그런 이동길이 되고 있습니다. Spider-Man. 저기가 댐입니다. 댐.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댐. 자, 댐 위로 올라와서 다시 이제는 이쪽으로 루앙코아로 다시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배 모양이 좀 다르죠? 엔진이 꺼진 것 같은데, 그래서 선장이 좀 뒤에 가가지고 엔진을 손보는 것 같아. 이대로 표류하는 건가? 보트를 또 바꾸네요. 보트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러는 건지. 시간에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내 생각엔 이 보트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 갈아타는 거야. 지금 세 번째 갈아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갈아타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보트는요, 이거 댐을 건너야 하니까. 그런데 아까도 한번 멈췄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어. 라오꼬마들. 보트를 바깥하고, 이게 성능이 더 좋은 건지 모르겠다. 성능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예측컨대 저기 보이는 마을이 무앙코아 같습니다. 5시간이 걸렸네요. 무앙로이에서 무앙코아까지. 그 5시간 내내 배를 탄 게 아니라 중간에 뱃길이 한번 끊어집니다. 그래서 뱃길이 끊어진 점부터 다시 뱃길이 이어지는 지점까지
오토기를 타고 다시 이동합니다. 백길이 끊어진 이유가 댐이 있습니다. 댐이 있으니까 댐을 넘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배가. 아, 엔진 소리가 그치는 거 보면 확실히 여기가 무앙코아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베트남 DMBM까지 넘어가는 국제버스라고 하나요, 그걸. 여기서부터 간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빡센 하루였다. 우리를 환영하는 환영객들. 근데 다들 왜 이래? 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Which way you're going? 이제는 숙소를 찾아와야겠지? 숙소가 있을까? DMBF 가는 버스표를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 여기는 게스트하우스가 없네. 큰일이다, 큰일. 현금도 없는데 이거 찾아야 되나? 노앙콰이에 왔습니다. 여기 숙박료는 엄청 싸네. 12만 끼비니까 8,000원? 노앙노에서는 20만, 25만 이랬었는데 여기는 12만이야. 방도 좋아 아주. 버스 티켓을 예매해야 되는데 200m 가면 있다고 그래서 9 o'clock? 9 Smile. Where is the ticket office? Ticket office? Huh? No? Ticket? No? Only Em một tụp. 예? 에메뜻? 버스 티켓? No? No? 예. Where? This? Vietnam. Here? Here? Yeah. And Here. Bukan sakit dah saya. Kamu kira. Go naik Ohok. Vietnam? What's in Korean? 건배. Gambe. 위하여. It's Japanese. Korean say 위하여. Where?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연민학입니다. 무앙코아에 있습니다. 무앙코아에서 디엠벤프 넘어가는 버스 티켓 오피스는 따로 없습니다. 자, 할아버지 계시죠? 돈 세고 계시는 할아버지. 상점 앞에 이렇게 탁자 하나 두고 여기서 이렇게 티켓을 예매하고 있습니다. 티켓을 예매해서 자리를 확보해야 디엠벤프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수기 같아요. 디엠비엠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행객들이. 베트남으로 넘어가는 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서 버스를 타야 하나. 루앙코아 선착장으로 올라오면은 조금 여기 삼거리가 나와요. 저 앞이 삼거리거든요. 그 삼거리에서 좌측 들면 바로 여기 이곳에 도착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문을 닫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퇴근하시니까 아침 7시쯤에 출근하셔서 다시 표를 파는 것 같아요. 디엠비엠프까지 가는 버스 비용은 25만 끼비입니다. 그 정도는 남겨놓고 여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앙노이에서 또는 농키아우에서 다 배 타고 넘어온 일행들입니다. 일부는 여기서 남아서 하루 이틀 여행을 하는 것 같고, 저를 포함해서 한 10여 명이 DMBM프로 넘어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노란 어린이집 수송 차량 같은 버스, 저 버스가 DMBM프 가는 버스입니다. 라오스 출국 심사장 그리고 베트남 입국 심사장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DMBM프까지 가는 표입니다. 타면 되나? 잘 출발했습니다. 한 2시간 걸리는 걸로 돼 있는데 중간에 출입국 심사가 있어서 아마 1시간 걸리지 않을까? 양쪽 출국 심사
그리고 입국 심사. 여기 지금 타고 있는 인원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이들이 다 출입국 심사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기사 아저씨 점심 식사 때문에 우리도 강제로 식사를 했습니다. 라오 돈 여기서 털어버릴 수 있어서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첩첩산중에 덜렁 이 도로만 실가락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없다면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오진 밀림입니다. 어쨌든 라오스와 베트남이 연결되는 국경을 통과해서 연결되는 교역로라고나 할까? 이건 교통로, 유용하게 쓰이는 도로 같습니다. 라오 스탬프 받았습니다. 이제는 일행들 출국 도장 받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버스 기사가 라오 돈 킵을 베트남 돈 동으로 환전해 주네요. 물론 환율은 형편은 없겠지만 환전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바트나 달러로 안 된다고 했지 동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그 사람들은 다 비엔티안에서 농카이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태국 바트로 환전을 안 해준다고 들었다. 여기는 베트남 동으로는 환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국경인데 출국자가 왔을 때만 어슬렁어슬렁 군인이 와가지고 도장 찍어주고 한가한 국경인 것 같아요. 입국 심사하면서 오늘 처음 한 게 미국은 노비자가 아니네, 베트남 입국에. 근데 우리 일행 중에 US에서 온 여행자가 있는데 비자를 제공하더라고요, 베트남 들어올 때. 그리고 프랑스는 또 노비자야. 프랑스가 거의 60년간 베트남을 식민지배 했었고 그 이후 미국이 들어와서 또 전쟁을 한판 했지 않습니까? 2차 인도차이나 전쟁. 프랑스는 노비자, 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베트남에서 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제법 깐깐합니다. 특히 우리 여행자들 어디를 여행했는가를 여권을 면면이 이렇게 검토하더라고요. 라오스에서 들어오니까 골든 트라이앵글 그 마약 그 재배하는 곳이 있죠. 과거에 뭐 지금도 마약을 재배하나 어쩌나 모르겠어요. 네, 그곳에서 혹시 마약을 이쪽을 통해서 유입되지 않을까 해서 다 진검사를 합니다. 투식이 통과해서 대체로 다 우리 그 일행들이 다 마친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시동 걸었네. 국경을 넘었습니다. 디엠비엠프로 가는 베트남 영역입니다. 국경을 넘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은 베트남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해요. 반면에 프랑스는 무비자더라고요. 대부분 유럽 여러 나라들 다 무비자입니다. 유독 미국에게만 비자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만큼 미국이 이 땅에 한 짓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 의도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디엠비엠프가 라오스 총구성만 보고 다니다가 이 디엠비엠프 오니까 여기는 큰 도시 같은 느낌이 든다. 그만큼 라오스가 얼마나 발달이 더딘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 4년 전에 왔을 땐 하노이에서 이곳으로 비행기 타고 바로 왔거든. 그땐 이 도시가 왜소하고 되게 초라하고 누추해 보였는데 라오스를 구경하고 라오스를 돌아보다가 이곳 디엠비엠프 오니까 와, 이 도시가 여기 문명국이야, 문명국. 사람이라는 게 이 착시? 이게 대단한 것 같아. 어쨌든 디엠비엠프 도착했다. 체크인 했습니다. 버스에서 바로 내려준 그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 했습니다. 20만 동? 만원 좀 더 되나? 방 컨디션 좋습니다. 함께 한 20명이 이동했는데 한 3일을 같이 이동했나? 농키아오에서? 아니, 길게는 루앙프라방에서 함께 이동한 여행자들도 있었다. 한 4일 정도를, 물론 숙소는 따로 썼지만 이동하는 교통로가 동일해서, 그리고 동일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기 때문에 친해졌어. 하이 브로.
See you later. Yeah, good stay. 오케이. 야, 저 동상 올라간 기억이 난다. 4년 전에 왔을 때 DMBM 언더 좋아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 홍색 깃발 나부끼는 것도 뭔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지 않아? 라오스처럼 깡다구 없고 그냥 순박한 인민들이지. 등 돌리고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친구는 한국계입니다. 독일인인데 한국말은 전혀 못한다고 합니다. 친밀하고 사교력이 있고, 어머니가 아마 60년대 광부로 가서, 아니 광부가 아니라 간호사죠, 독일은. 그곳에서 현지인과 결혼해서 할머니가 그런 것 같다. 할머니가 한국계라고 한 것 같다. What's in South Korea? What's in Korean? 건배. Gambe. 위하여. It's Japanese. 코리안 say 위하여. 위하여. For your Love. love. For your love. okay. Happy travel. Yes.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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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 스위스랜드. Yeah. As well. SL. Yeah. 스위스랜드. US. And German. 오케이. 코리안. 한국. 취업. 뭐야? DMBMF에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석양이 아주 빨갛게 붉은 깃발 사이로 3일간 각지에서 모인 여행자들. 우리는 뭐 약속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술 한잔하고 같이 여독을 풀고 서로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 기원을 했죠. 네덜란드인 요리스. 요리스. And Germany. Switzerland. I don't know your name. Anna. 안나. 렌나. 안나. 도이치. 오케이. I don't know your name. Laos. 어? L-O-O-L-S. 라오스. 라오스. 스위스랜드. 같이 온 여행자들은 바로 사파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노이까지 가면은 하노이에서 만날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다들 몸 건강하게 여행을 잘 했으면 좋겠다. 줄리아, 굿노, see you. 잘 가. 다. 요리스. Cheers. 디디? 지지. 레나. 바이바이, 굿바이. 나이스 미츠. 자, 이렇게 함께 했던 일행이 떠납니다. 4일 정도 우연찮게 농케어부터 여기까지 함께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친해졌습니다. 또 막상 헤어지려고 하니까 섭섭하고, 이들은 다 사파로 가기 위한 버스 터미널로 가고 있습니다. 스물한 살 요리스.